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구글 연구원들의 논문을 가지고 AI 서비스의 환경 발자국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AI가 뭐랄까 점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거 돌리는데 에너지나 자원은 얼마나 들까? 이런 궁금증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제미나일 같은 AI 비서에게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드는 비용, 이게 생각보다 클 거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는 구글이 이걸 실제로 어떻게 측정했고 또 그들이 말하는 포괄적인 측정 방식이란 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속내를 좀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주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기존의 AI 추론, 그러니까 인퍼런스 과정의 환경 영향을 추정한 연구 결과들이 정말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제각각이요? 어느 정도나요? 비슷해 보이는 작업인데도 에너지 소비량 추정치가 막 1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했거든요. 10배요? 와, 아니 왜 그렇게 차이가 컸던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측정하는 범위, 그러니까 뭘 계산에 포함시키고 뭘 뺄지 그 기준이 연구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측정 기준이 달라서. 네, 어떤 연구는 그냥 실제 연산을 하는 AI 가속기 칩, 그것만 딱 보고 전력을 쟀어요. 이걸 뭐 기존 접근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구글 논문은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드는 그 총 비용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칩 하나만 봐서는 뭐랄까 전체 그림을 알 수는 없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제안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봐요. 훨씬 넓게요. 네, 그 AI 가속기 칩 전력은 당연히 포함하고 그걸 돌리는 호스트 컴퓨터 있잖아요.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 거기서 쓰는 에너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장비들 에너지까지요. 아, 대기 전력까지. 네, 심지어 데이터 센터 전체를 뭐 식히거나 하는 데 드는 간접적인 에너지까지 다 포함하자는 겁니다. 이 간접 에너지는 보통 PUE, Power Usage Effective Mass라는 지표로 측정하는데요. PUE요? 그건 뭔가요? 데이터 센터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IT 장비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아주 좋다는 뜻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봐야 진짜 비용이 나온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구글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그 포괄적인 방식으로 제미나이 M에서 우리가 그냥 텍스트 질문 하나 던지는 거, 그거 처리 비용을 재봤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정말 이전 추정치들이랑 많이 달랐나요? 네, 2025년 5월 기준으로 중간값을 보니까 꽤 달렸어요. 에너지 소비는 0.24와트시로 나왔습니다. 0.24와트시.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좀 쉽게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0.24와트시면요. 우리가 TV를 한 9초 정도 켜놓은 것보다도 적은 에너지예요. 네, 9초요. 와,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실제 AI 연산하는 가속기가 한 58% 정도를 썼고요. 호스트 CPU랑 메모리가 한 25%?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대기 장비나 데이터 센터 간접 에너지였죠. 그렇군요. 그럼 탄소 배출이나 물 소비는요? 탄소 배출량은 0.03g CO2e,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그 정도고요. 물 소비량은 0.26ml였습니다. 0.26ml. 잠깐만요. 그거면 물방울로 치면 한 대여섯 방울? 그 정도 아닌가요? 네, 그 정도죠. 와. 예전에 다른 연구들 보면 질문 하나에 물 소비량이 뭐 10ml다, 아니다 50ml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측정 범위랑 방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아, 참고로 만약에 구글이 더 좁은 그 기존 방식 있잖아요. AI 가속기만 보고 아주 효율 좋은 데이터 센터만 가정해서 계산했다면 에너지는 0.10Wh 정도로 나왔을 거래요. 포괄적 방식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재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결과도 있다면서요. 효율성이 지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개선됐다고요? 네,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 그러니까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제미나이 앱에서 텍스트 질문 하나당 발생하는 총 배출량이 무려 44배나 줄었다는 겁니다. 네. 44배요? 1년 만에. 그게요? 와. 아니, 그건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이 합쳐진 결과인데요. 첫째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 개선이요? 네, 예를 들어서 모델 구조를 더 똑똑하게 개선하고 MOE라고 필요할 때 모델의 일부만 쓰는 방식 같은 거요. 또 계산에 쓰는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양자와 같은 알고리즘 최적화도 하고요. 그리고 추론 방식도 더 빠르게 예를 들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라고 미리 답을 추측해서 계산 속도를 높이는 기법 같은 걸 써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33배나 줄였어요. 33배요.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엄청나네요. 그쵸? 둘째는 구글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엄청 늘렸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 자체, 이걸 탄소 집약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1.4배 줄였고요. 아, 깨끗한 에너지를 더 많이 썼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질문 하나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하드웨어를 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탄소 배출량, 이걸 스코프 1+3 배출량이라고 해요. 까지 36배나 줄인 거예요. 와, 하드웨어 생산 폐기까지 고려해서요. 대단하네요. 네. 여기에는 AI 연산에 특화된 자체 칩, TPU 사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거, 평균 PUE를 1.09까지 낮췄다고 해요. 이런 노력들이 다 포함된 결과죠. 이야,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 전체에 걸친 개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측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구글 같은 아주 큰 기업이니까 가능한 최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다른 중소 AI 기업들도 이런 포괄적인 측정이나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지점이죠. 네. 어쨌든 이 연구 결과가 그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일단 구글의 주장대로 포괄적으로 측정하면 적어도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의 개별 질문당 환경 영향은 이전에 알려졌던 일부 좀 극단적인 추정치들보다는 상당히 낮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건 확실히 알겠네요.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AI의 진짜 환경 비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서로 다른 AI 서비스들을 비교하려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포괄적인 측정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 기준의 통일.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어떤 AI가 더 친환경적인지 객관적으로 비교도 하고 또 개선 노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질문 하나하나의 영향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0.16ml 물 몇 방울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십억 건 혹은 그 이상의 AI 요청이 처리된다면 그 누적 효과는 과연 어떨까요? 아, 누적 효과. 네. AI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 전체적인 발자국은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우리가 AI의 영향을 평가할 때 오늘 다룬 에너지, 물, 탄소 이런 것들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른 요소들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그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괜찮은 건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혹은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요. 이 부분은 오늘 자료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기술 비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